유럽에서 주목받는 한국 방위산업. 유럽의 방산업계에서 큰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첨단 군사 장비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행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OSA-24라는 전시회에서 가장 멋진 군용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미래형 군용 장갑차인 레드백과 자주곡사포라고 불리는 강력한 이동식 대포인 K9을 선보였습니다. 유럽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한화였습니다. 쇼의 주인공은 최신 버전의 K9 곡사포였습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군대를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한국의 장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한국산 군용 장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곡사포 53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큰 총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탄약도 함께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꽤 큰 거래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신궁 미사일도 구입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군인들이 적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루마니아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프랑스산 미사일을 구매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바꾸고 대신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국방뉴스 웹사이트인 디펜스24는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신궁 미사일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군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2보병사단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루마니아는 약 9천만 달러를 들여 54기의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미사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미사일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 모두가 이런 종류의 미사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스팅어라는 유사한 미국 미사일을 사용하여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자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형 신궁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팅어보다 가볍기 때문에 군인들이 더 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해 고가의 군사 장비를 구매할 때 항상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것은 정확도입니다. 신궁은 90%의 확률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반면 스팅어는 60%만 명중시킵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프랑스는 이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가 미스트랄 3이라는 미사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심지어 프랑스 미사일을 함께 구매할 예정이었던 유럽 6개국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대신 한국산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한 가게에서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다른 가게로 가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신궁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 여러 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살펴보고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또한 비례항법이라는 스마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사일이 목표물의 위치를 예측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항공기를 더 쉽게 타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미사일만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K9 곡사포 기억하시죠? 루마니아는 53문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K239 로켓 발사기 등 더 많은 한국산 장비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군사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쇼핑을 하고 있고 한국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점입니다. 한편 동유럽의 또 다른 국가인 폴란드도 한국산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180대의 K2 전차를 주문했고 폴란드 자체에서 500대를 더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탱크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폴란드의 탱크 제작을 돕고 있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계속 구매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8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와의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은 다른 판매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와의 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국가에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루마니아는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죠. 루마니아는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기를 원합니다. 2032년까지 새로운 무기에 54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탱크, 장갑차, 미사일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한국이 정말 잘 만드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산 장비의 성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고품질의 장비입니다. 둘째,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셋째, 한국은 장비를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 탱크와 미사일을 받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가 이 장비 중 일부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루마니아의 공장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항상 다른 나라에서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군사 장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도 현지에서 장비를 만드는 이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AS-21 레드백과 같은 차량을 폴란드에서 테스트하여 폴란드의 조건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레드백은 호주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어떻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호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한국 기업은 군용 장비를 만들기 위해 호주의 공장을 빠르게 건설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 생산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의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최근 독일 기업이 이탈리아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판매 국가에 공장을 짓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루마니아는 한화가 호주의 군수 공장을 얼마나 빨리 지었는지 보았고 이제 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K-다임 곡사포나 K2 전차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장비를 더 저렴하고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고 직접 생산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럽 국가의 한국산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폴란드는 유럽용 K2 전차의 주요 생산지가 될 수 있고 루마니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국 기업인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낡은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들 국가에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움직임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남미에서도 현대로템은 페루군의 K808 장갑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페루의 장갑차 유지 보수를 돕고 향후 페루에서 직접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전 세계의 주요 업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각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한국은 군사력 향상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국이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더 큰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고 신속하게 납품하며
기꺼이 기술을 공유하고 현지 생산에 나서면서 한국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 지금이 바로 글로벌 진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한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남미까지 한국산 무기와 차량을 손에 넣기 위해 각국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휴대폰과 노트북 대신 탱크와 미사일을 파는 가장 핫한 최신 기술 상점이 된 것 같습니다. 파리의 큰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방산업체 중 하나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방산 전시회에서 최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래형 전투 차량인 레드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쇼의 진짜 주인공은 유명한 K-9 곡사포의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선로 위를 달리는 이 거대한 총은 모든 사람들, 특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같은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루마니아는 방금 모두를 놀라게 한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K-9 곡사포 53문과 탄약 및 지원 장비와 같은 모든 추가 장비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는 한국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신궁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원래 프랑스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마치 프랑스의 멋진 스포츠카를 사려다가 한국의 로켓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신궁 미사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유사한 미사일보다 가볍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험에서 90%의 확률로 목표물을 명중시켰는데 이는 60%만 명중시키는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입니다. 루마니아가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다른 유럽 D개국과 함께 미사일을 구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번 판매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마치 루마니아가 그룹 프로젝트를 떠나 멋진 새 한국팀에 합류한 것과 같습니다. 신궁 미사일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다른 나라 미사일의 좋은 부분을 모두 가져와서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합친 것과 같습니다. 신궁 미사일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목표물의 위치를 예측하기 때문에 비행기나 헬리콥터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타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미사일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의 탱크, 장갑차, 로켓 발사대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무기 매장에서 엄청난 쇼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탱크를 더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180대의 K2 전차를 구매했고 이제 폴란드 자체에서 500대를 더 생산할 계획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탱크입니다. 이 모든 일은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루마니아는 2032년까지 54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새로운 무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5,400만 대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한국산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며 한국이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꺼이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죠. 폴란드는 레드백과 같은 한국산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테스트는 정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빨리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9 곡사포를 만드는 한화는 호주에 매우 빠르게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 대상 국가에 공장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루마니아는
자국에서 한국 무기를 만든다는 생각에 정말 흥분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다임 곡사포와 K2 전차를 만드는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루마니아는 무기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루마니아 국민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를 통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의 유럽 본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전 유럽에 공급되는 K2 전차가 만들어지는 주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루마니아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국 기업인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노후 철도 수리를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열기는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남미에서는 페루가 현대로템의 K808 장갑차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남미에서 방산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큰 진전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차량 판매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페루가 이 차량을 관리하고 향후 페루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모든 계약은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고 신속하게 납품하며 다른 국가들이 자체 방위 산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 지금이야말로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현대적이고 잘 작동하며 한국은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와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른 국가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정말 잘 먹히고 있으며 각국이 무기와 방산 장비 구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국방 수요를 위해 한국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첨단 기술 제품, 공정한 가격, 기술 공유 의지가 결합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성공 스토리입니다. 2장, 세계 무대로 진출한 한국 방위 산업.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각국이 한국산 무기와 차량을 앞다퉈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휴대폰과 컴퓨터를 파는 대신 탱크와 미사일을 파는 가장 핫한 신기술 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흥분은 파리에서 열린 대규모 방산 전시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래형 전투 차량인 레드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유명한 K9 곡사포의 새로운 버전이었습니다. 선로 위를 달리는 이 거대한 총은 모든 사람들, 특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마니아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K-다임 곡사포 53문과 탄약 및 지원 장비를 구매하기로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는 한국의 신궁 미사일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원래 프랑스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멋진 스포츠카를 사려다가 한국의 로켓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신궁 미사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미사일보다 가볍고 비용도 저렴하며 정확도도 매우 높습니다. 실험 결과 90%의 확률로 목표물을 명중했는데 이는 60%만 명중하는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수치입니다. 루마니아가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다른 유럽 보호개국과 함께 미사일을 구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번 판매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마치 루마니아가 그룹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멋진 새 한국팀에 합류한 것과 같습니다. 신궁 미사일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다른 나라의 미사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 결합했습니다. 신궁 미사일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목표물의 위치를 예측하기 때문에 비행기나 헬리콥터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타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루마니아는 미사일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의 탱크, 장갑차, 로켓 발사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 무기 상점에서 엄청난 쇼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더 많은 한국산 전차를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180대의 K2 탱크를 구매했고 폴란드에서 500대를 더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말 많은 탱크입니다.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특히 인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2032년까지 새로운 무기에 54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5,400만 대의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며 한국이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꺼이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셈이죠. 폴란드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레드백과 같은 한국산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해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이 테스트는 정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빨리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는 호주에 매우 빠르게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독일 같은 다른 나라들은 판매 대상 국가에 공장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루마니아는 자국에서 한국 무기를 만든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K가의 곡사포와 심지어 K2 전차 공장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루마니아는 무기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루마니아 국민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를 통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의 유럽 본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전 유럽에 공급되는 K2 전차가 만들어지는 주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루마니아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국 기업인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노후 철도 수리를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열기는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남미에서는 페루 현대로템의 K808 장갑차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남미에서 방산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큰 진전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유지보수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페루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계약은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고 신속하게 납품하며 다른 국가들의 방위 산업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 지금이야말로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현대적이고 잘 작동하며 한국은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와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른 국가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정말 잘 먹히고 있으며 각국이 무기와 방산 장비 구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국방 수요를 위해 한국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첨단 기술 제품, 공정한 가격, 기술 공유 의지가 결합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성공 스토리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유럽과 남미에 파장을 일으키다. 유럽과 남미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 7월 파리에서 대규모 방산 전시회인 OSA 2024가 열렸습니다. 한국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그곳에서 가장 멋진 무기 두 가지를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미래형 전투 차량인 레드백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자주곡사포인 K9이었습니다. 이는 한화가 유럽에서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한화는 최신 버전의 K9 곡사포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9 곡사포 53문과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탄약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루마니아는 신궁이라는 한국산 미사일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미사일을 구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음을 바꾸고 대신 한국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국방뉴스 웹사이트인 디펜스24는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신궁 미사일을 구매하는 첫 번째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군대는 이미 가장 중요한 부대 중 하나인 제2보병사단에서 이 미사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신궁 미사일 54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 미사일은 곧 루마니아에 도착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궁 미사일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가 스팅어라는 유사한 미사일을 사용하여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미사일을 구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신궁 미사일은 어떤 면에서는 스팅어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가볍기 때문에 군인들이 더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각국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팅어는 90%의 확률로 목표를 명중하는 반면 이 미사일은 60%의 확률로만 명중합니다. 프랑스는 루마니아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는 다른 유럽 5개국과 함께 프랑스 미사일을 구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대신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하자 프랑스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궁 미사일은 여러 외국 미사일의 장점만을 결합한 특별한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은 비례항법이라는 영리한 비행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목표물의 위치를 예측하여 더 효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미스트랄 미사일만큼 정확하지만 훨씬 더 가볍고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려는 유럽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미사일만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K9 곡사포 53문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한국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K-39 로켓 발사기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좋은 소식이 더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서 K2 전차 180대를 구매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규모의 두 번째 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500대의 K2 전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군대를 빠르게 증강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계속 구매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에는 8년 동안 같은 정부가 있었고 그 정부는 한국 무기를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은 루마니아와 중동 국가 등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루마니아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마니아는 2032년까지 540억 달러를 새로운 무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한국이 잘 만드는 탱크, 전투 차량, 미사일에 쓰일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좋은 소식입니다. 루마니아는 결국 200억 달러 이상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무기는 정말 잘 작동합니다. 둘째, 다른 나라 무기보다 저렴합니다. 셋째, 한국은 무기를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루마니아가 루마니아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가 원하는 것이지만 모든 무기 제조업체가 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폴란드에서는 AS-21 레드백 같은 한국산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해보고 싶어 합니다. 레드백을 테스트했을 때 그들은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거든요. 한국 무기의 또 다른 매력은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빠르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화는 호주에 매우 빠르게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산 무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이탈리아는 110억 달러 상당의 독일 탱크와 장갑차를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독일 회사가 이탈리아에 공장을 짓지 않겠다고 해서 거래가 결렬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루마니아는 한화가 호주에 얼마나 빨리 공장을 지었는지 보았고 이제 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라임 곡사포와 K2 전차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많이 구매하면 유럽에서 한국 무기의 중요한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전 유럽에 공급되는 K2 전차의 주요 생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생산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루마니아가 대신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국 기업인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노후 철도를 수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들 국가에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식은 유럽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미에서도 현대로템이 페루군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페루에 K808 장갑차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남미에서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려는 한국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차량 판매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현대로템은 페루의 차량 관리를 돕고 페루에서 일부 차량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은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현대로템의 페루에서의 성공은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이 오랫동안 무기를 사용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이 모든 뉴스는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은 잘 작동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공유하여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기꺼이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에서 활약하는 한국 방위산업,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첨단 군사 기술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신 전투 차량과 야포를 선보였습니다. 전시회의 주인공은 동유럽 국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최신형 K-라임 곡사포였습니다. 그중 한 국가인 루마니아는 K-라임 곡사포 53한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는 한국의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루마니아는 프랑스산 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신궁 미사일은 대단한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보다 더 가볍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스팅어는 목표물을 60% 정도 명중시키는 반면 신궁은 90%라는 놀라운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이 때문에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미사일입니다. 루마니아의 신궁 미사일 선택은 유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프랑스 미사일 구매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신궁의 장점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신궁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목표물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어 다른 유사 미사일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루마니아의 구매 목록은 미사일과 곡사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차, 장갑차, 로켓 발사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더 많은 한국산 전차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180대의 K2 전차를 주문했고 폴란드에서 500대를 더 생산할 계획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군사 장비에 얼마나 큰 신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8년 만에 폴란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한국산 무기를 계속 구매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유럽과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을 찾는 등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 구매에 열심입니다. 루마니아는 2032년까지 새로운 군사 장비에 54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산 무기는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 각국이 가격 대비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국가가 위협을 느낄 때 중요한 무기를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한국 기업들이 기꺼이 기술을 공유하고 각국이 직접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체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AS-21 레드백과 같은 한국산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레드백은 이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폴란드군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또한 다른 나라의 공장을 빠르게 건설하여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주에서 이 일을 해냈고 이제 루마니아도 같은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독일이 이탈리아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일 회사와의 대규모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의지는 그들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한화가 호주에 얼마나 빨리 공장을 지었는지 봤고 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러 곡사포와 K2 전차도 생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루마니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무기를 더 저렴하고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더 많은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럽 국가에 이러한 무기를 판매하는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용 K2 전차의 주요 생산지가 될 수 있고 폴란드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루마니아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탱크와 기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노후 철도 시스템 개선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방산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미에서도 한국 방산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페루군에 장갑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차량 판매가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계약입니다. 현대로템은 페루의 차량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페루에서 차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페루와의 이번 계약은 남미에서 더 많은 방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지원과 파트너십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무기를 좋은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이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와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함에 따라 세계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방산 수출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 경제에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한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 더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은 한국의 기술력과 스마트한 비즈니스 전략의 증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품질의 무기, 좋은 가격, 빠른 배송, 기술 공유 등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성공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글로벌 긴장이 고조되고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 세계 방위 산업에서 더 큰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는 한국 방위 산업, 한국의 방위 산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전투 차량인 레드백과 유명한 K-9 곡사포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안녕하세요 유럽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러 왔습니다. 쇼의 주인공은 최신 버전의 K-9 곡사포였습니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군사 장비를 찾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한국 제품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죠. 특히 루마니아는 한국 방산 제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K-9 곡사포 53문과 지원 장비, 탄약 등 부대 장비까지 모두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는 한국의 신궁 미사일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궁 미사일은 군인들이 휴대하고 다니며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루마니아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산 미사일을 구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서 한국산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웹사이트인 디펜스24는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신궁 미사일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군은 이미 가장 중요한 부대 중 하나인 제2보병사단에 이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약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신궁 미사일 54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 미사일은 곧 도착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많은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모든 사람들이 휴대용 미사일이 항공기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스팅어 미사일을 사용하여 러시아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격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우리도 저런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신궁 미사일은 스팅어보다 가볍고 저렴하지만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신궁은 90%의 확률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반면 스팅어는 60%만 명중시킵니다. 꽤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프랑스는 이에 대해 그리 만족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가 미스트랄 3이라는 미사일을 구매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프랑스 미사일을 함께 구매하기로 한 6개국 그룹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갑자기 한국산 미사일로 바꾼 거죠. 프랑스가 얼마나 불쾌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궁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여러 미사일의 장점만 취해 하나로 합친 것이죠. 신궁은 비례항법이라는 영리한 비행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목표물이 어디로 가는지 추측하고 그곳으로 날아가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미스트랄 미사일만큼 정확하지만 더 가볍고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구매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마니아는 미사일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K-2 곡사포 53문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K-239 로켓 발사기 등 더 많은 한국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장비입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자국에서 한국 무기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180대의 K2 전차를 주문했고 이제 폴란드에서 500대를 더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8년 만에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는 큰 변화입니다. 새 정부도 처음에는 한국 무기를 그렇게 많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거래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은 무기를 판매할 다른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와 중동 국가들에 대한 판매에 관심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 구매에 열심입니다. 루마니아는 2032년까지 새로운 무기에 54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루마니아는 한국이 잘 만드는 탱크, 장갑차, 미사일을 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루마니아는 한국에서 2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사업입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성능이 좋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며 한국이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고 루마니아가 자국에서 이러한 무기 중 일부를 만들 수 있도록 기꺼이 돕고 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에게 큰 장점입니다. 폴란드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AS21 레드백과 같은 한국산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폴란드에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레드백은 테스트에서 정말 잘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돋보이는 한 가지는 다른 나라에 얼마나 빨리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입니다. 호주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에서 무기를 생산해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독일이 이탈리아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일과의 11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한화가 호주에 얼마나 빨리 공장을 지은지 보았고 이제 같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K-Dime 곡사포와 K2 전차를 만드는 공장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루마니아는 무기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루마니아 국민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를 통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한국 무기의 중요한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용 K2 전차의 주요 생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K2 탱크 생산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루마니아가 대신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의 노후 철도 시스템 수리를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남미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페루군의 K868 장갑차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남미에서 더 많은 한국산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차량 유지 보수 지원과 향후 페루 현지 생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방산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격, 빠른 배송,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만드는 데 대한 지원, 판매 후 오랜 기간 동안의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군사 장비가 필요할 때 한국산 무기를 좋은 선택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먼 길을 달려왔고 이제는 세계 최대 방위 산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산 탱크, 미사일, 기타 군용 차량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